트레이스 RT, 트레이스 라우트라고 하는데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스 RT,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명령어로 사용을 합니다. google.com이라고 하는 요 컴퓨터까지 우리 컴퓨터에서 어떤 장비들을 거쳐가는지, 제가 설명할 때 우체국이라고 했던 3계층 장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얘는 ICMP를 사용해서 이 경로를 추적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3계층 장비, 요게 우리 게이트웨이가 될 겁니다. 게이트웨이, 외부와 연결되는 장비가 될 거고요. 그 외부로 나가고 나면 그때 그 다음 장비, 그 다음 장비, 그 다음 장비 해서 장비들에 대한 정보들이 막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경로를 추적했을 때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경해 볼 수는 있어요. 대략 어떻게 구경을 하냐면,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저 장비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후이즈 라는 사이트를 가볼게요. 후이즈, 여기에 IP 주소 정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10.204.104.49. 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얘는 요 IP 주소는 RFC 1918에 의해서 표준이죠. 뭔가 특수 용도의 IP 버전이래요. 10점대. 요거 우리가 공부할 때는 IP 주소 중에서 공인 IP와 사설 IP가 있다 그랬죠. 10점대는 A 클래스에서 정의했었던 사설 IP 주소였네요. 그죠? 사설 IP 주소였대요. 근데 사설 IP인데 외부 통신이 되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자, 또 다른 데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61.43.224.249. 자, 요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관리대행자에게 할당되었대요. 여기는 LG U+에서 관리하는 곳이랍니다. 요 범위가 봐봐요, 14비트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범위가 이만큼이래요. IP 주소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좀 더 멀리 가볼까요? 209.85.244, 209.85.244.25. 여기는 어디냐? 자, 후이즈 서버를 경유해서 해외 IP 주소, 잘못하면 정책에 의해서 차단될 수도 있다. 여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아닌 다른 해외래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검색해야 되느냐? 이런 데 가서 검색해보세요 라고 나오네요. 아마 아시아 태평양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누구 거니? 오, 찾았다. 아시아 태평양 쪽 보니까 나오네요. IP 주소의 범위는 이만큼 17비트를 쓰고 있는 범위인데, 구글에서 관리하는 곳인가봐요. 구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실제 장비들이 어디를 거쳐가는지 이렇게 구경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3계층 정보를 이렇게 뜯어보는 장비들을 지나간 건데, 여러분 핑 했을 때 자, 돌아온 정보가 TTL 값이 53이라고 왔단 말이에요. 53. 대략 지금 거쳐가는 장비가 14개 장비를 거쳐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53으로 왔다는 건
우리 컴퓨터에서 구글 서버까지 이렇게 거쳐서 갔다는 거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TTL 값 초창기 값에서 요만큼이 된 걸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죠? 자, 이게 내가 보낸 경로랑 돌아오는 경로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패킷 스위치드, 서킷 스위치드 데이터 전송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통신하는 방식은 패킷 스위치드 방식이라고 해서 편지 하나하나가 너무 클 경우에는 쪼갠다고 했어요. 그럼 쪼개진 편지들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패킷으로 쪼개질 건데, 이 쪼개진 패킷 단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라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흐름은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편지는 이쪽으로 보내고 두 번째 편지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경로가 저랑 여러분이랑 다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저 녀석 입장에서 돌아올 때는 우리 쪽 동네까지 돌아올 때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게 가장 빠를지 생각해서 편지들이 다 나누어져서 오기 때문에요.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스무리한 느낌을 갖기는 하죠. 대략 만약에 14개의 장비를 거쳐왔다면 53에다가 14를 더하면 최초 TTL 값이 얼마인지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죠 이게? 67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보통 이 TTL 값은 이 컴퓨터의 랜카드에 세팅이 될 수 있는데, 이 TTL 값은 보통 윈도우즈에서 만들어낸 윈도우즈 운영체제일 경우에는 128이 디폴트 세팅 값이고요. 그리고 리눅스 계열,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디폴트 값은 64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바꾸진 않거든요. 이걸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편지가 전달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지겠죠. 장비를 거쳐갈 수 있는 거리가. 그죠? 그래서 64가 아마도 디폴트 값으로 세팅됐던 구글 서버는 리눅스이지 않을까? 라는 걸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눅스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요걸로는 이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64부터 깎여서 왔겠구나. 그럼 대략 11개의 장비를 거쳐서 나에게 왔겠구나. 갈 때는 14개를 거쳤지만 돌아올 때는 11개였나 보다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글.com은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해저 케이블들을 가지고 연결이 돼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저런 3계층 장비가 여러 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트레이스 라우트 할 때 이때도 프로토콜은 ICMP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캡처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ICMP로 캡처를 시작하고, 제가 트레이스 라우트를 할 건데 경로 추적을 어떻게 할까요? 자, 핑을 하면 이렇게 돌아오지만 바로바로 응답만 확인하는 거지만,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게 되면 ICMP가 이렇게 동작을 해요. 하나 알아냈고요, 두 번째 거 알아냈고요, 세 번째 거 알아냈고요, 네 번째 알아내고요. 자, 이게 어떻게 알아내고 있냐면, ICMP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할 때 잘 봐요. ICMP에 보세요. time to live 값, 얘가 1이죠. 첫 번째 ICMP 메시지를 TTL 값을 1로 세팅해서 보내요. 그럼 지금 만들어진 편지는 3계층 정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장비에서 한번 뜯어보고 나면 TTL 값은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더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나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더 이상 도달할 수 없어.
라는 응답을 주죠. 더 이상 도달할 수 없어 라는 응답을 주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장비예요. 첫 번째 장비의 IP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TTL 값을 2로 해서 TTL 값을 2로 바꿔서 또 보냅니다. 동일한 경로로. 그럼 지금 보내는 이 편지의 TTL 값이 2니까 공유기로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선 1이 되고, 한 번 더 보내면 다음 장비에서는 0이 됐겠죠? 그럼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이 녀석이 만들어내서 다시 응답을 줘요. 그럼 이 녀석의 IP 정보를 알아오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엔 TTL 값을 3으로 바꿔서 보내면 여기서 2로 되고 여기선 1이 되고 한 장비를 더 거쳐갈 수 있겠죠? 여기서 0이 되니까 야,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는 응답을 또 주면 세 번째 경로. 천재들 아닌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TTL 값을 2로 해서 보내고 3으로 해서 보내고 4로 해서 보내고, 여기 TTL 값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볼 수 있어요. 5로 보내고 6으로 보내고 7로 보내고 8로 보내고, 지금 언리처블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죠. 도착할 수 없어. 9로 보내고 10으로 보내고 11로 보내고 12, 13, 14까지 14로 보냈더니 그제서야 답이 온 거죠. 리플라이가 왔죠. 정상적인. 맞아요? 타임 투 리브 값이 더 이상 전달될 수 없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요청에 대한 리플라이가 오니까 그제서야 도착했음.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때도 ICMP를 사용해서 경로 추적을 했구나.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